5. 흠모하는 사람을 뛰어넘는 오픈마인드. 위대한 인물들의 스타일이나 독특한 격식,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기의 인격에 도움을 받은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군인이나 정치가, 연설가, 애국자, 시인, 예술가들은 무의식 중에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삶을 배웠다. 위대한 인물은 왕이나 교황, 황제처럼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에게도 찬탄의 대상이 된다.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메디치가의 프란체스코마저 미켈란젤로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모자를 벗었고, 율리우스 2세도 추기경들은 세워둔 채 있게 해도 미켈란젤로에게는 자기 옆에 의자를 권했다. 독일 황제 칼 5세는 티치아노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다. 어느 날 티치아노가 실수로 화필을 떨어뜨리자 황제는 허리를 굽혀 그 붓을 주워주며 황송해하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황제의 봉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이드는 음악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다고 농담 어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저명한 음악가들은 모두 서로의 재능을 인정했다. 하이드는 예술가로서 쓸데없는 시기를 받아본 경험은 없었던 모양이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작곡가 포르포라에게 심취해 있던 하이드는 포르포라의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무사히 그의 하인으로 고용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대선배의 코트를 솔질하고 구두를 닦고 고풍스러운 가발을 손질했다. 처음에 포르포라는 하이든에게 잔소리만 했었지만 한결같이 성실한 하인의 태도에 어느새 기분이 부드러워지고 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얼마 후 그는 이 하인의 특별한 재능을 꿰뚫어 보았고 덕분에 하이든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또 핸델에 대한 하이든의 동경심 역시 열광적이어서 핸델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스카를라티도 핸델의 숭배자였다. 핸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존경심의 표시로 성호를 그었다고 한다. 모차르트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열렬해 핸델의 음악은 벼락처럼 마음을 찌른다 라고 감동의 마음을 표현했다. 베토벤은 핸델을 가리켜 음악 왕국의 군주라고 찬양했다. 베토벤이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친구들은 40권이나 되는 핸델의 작품을 그에게 증정했다. 그것을 바라보는 베토벤의 눈동자에는 빛이 되살아났다. 그는 그것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 진리가 저기 있군. 하이든은 이미 세상을 떠난 위인들의 천재성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재능도 높이 평가했다. 졸렬한 사람은 동료의 재능을 질투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서로를 존중한다. 모차르트에 대해 하이든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모차르트의 훌륭한 음악에 나는 크게 감동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애호가, 특히 위대한 사람들에게 그의 작품을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깊은 감명을 음미해 주기를 바라는 바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가 모차르트라는 보석을 자기 나라의 보물로 간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프라하는 이 훌륭한 남자를 국내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대한 천재의 일생이 너무 비참하다. 모차르트가 아직까지도 어느 왕실에도 중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나의 흥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차르트도 하이든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하이든을 비평한 한 비평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과 나를 함께 합쳐도 하이든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또 베토벤의 음악을 처음 들은 모차르트는 말했다. 저 젊은이의 음악을 들어보시오. 앞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보여준 본보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전기소설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다. 사람들은 전기에서 새로운 힘과 자신감을 얻는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무덤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걸었던 길로 인도해준다. 그들이 몸소 보여준 본보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영향을 주어 올바른 인생에 대한 지침이 되고 있다. 고결한 인격은 시대에서 시대로 승계되는 유산으로 영원히 재생산된다. 성인은 백년 스승이라는 중국의 격언이 있다. 훌륭한 인격자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한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살아서는 인생의 좋은 반려자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물론 죽음을 맞이할 때 위안이 된다. 인도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친 헨리 마틴은 말했다. 후세 사람들에게 훌륭한 본보기를 남기는 명예를 누릴 수 있다면 죽음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4장 절제의 미덕 1. 품위를 완성시켜주는 사소한 미덕. 자신을 규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리키는 자제심은 다른 형태의 용기이다. 자제심은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얻는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인간을 가리켜 앞뒤를 생각하는 존재라고 정의한 것은 자제심을 두고 말한 것이다. 참을성. 자제심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제는 모든 미덕의 근원이다. 충동과 욕망이 향하는 대로 행동하면 인간은 정신적 자유를 잃게 된다. 그리고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인생의 파도에 떠밀려 욕망의 노예로 영락되고 마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본능적인 충동을 이성의 규제로 다스릴 수 있으며 그것은 자제력을 발휘해야만 가능하다. 이 힘이야말로 육체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을 구별하는 것이며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국가를 정복한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강한 자다. 마음이 강한 자란 엄격한 자기 단련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부끄러운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악한 욕망도 자기 단련, 자존심, 그리고
자존심 앞에서는 희미해지고 말 것이다. 인격을 형성하는 근본 태도는 습관이다. 의지의 힘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따라 습관은 자비로운 군주가 되기도 하고 난폭한 독재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의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습관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 습관은 선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파멸의 길로 이끌기도 한다. 이미 형성된 습관이라도 훈련에 의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규칙적인 훈련과 거듭되는 연습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거리에서 잡힌 무례한이나 들판에서 끌고 온 거친 야생마처럼 날뛰는 인간이라도 훈련과 실습을 반복하면 진정한 용기와 인내력, 자제심을 익힐 수 있다. 인내와 자기 통제를 습득하게 되면 그들 역시 치열한 전쟁터에서 또는 바다 한가운데서 화재가 일어났던 사라샌드호나 난파한 버컨헤드호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용감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정신수양과 교육은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생활이 상황에 따라 기분 따라 되는 대로 흐트러지게 된다. 자기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존심, 의무감은 자기 수양과 교육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기 수양의 강도가 엄할수록 도덕적 수준도 높아진다. 욕망을 다스려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본성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면의 훈계자, 즉 양심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충동과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방탕자의 삶으로 영락하게 될 것이다. 허버트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다. 자제심은 이상적인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이상적인 인간은 충동에 치우치지 않고 차례로 자기를 엄습하는 온갖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형을 잃지 않는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키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에 따른다. 행동하기에 앞서 깊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결론을 내린다. 이상적인 자제력은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 생각이 머무는 곳에 인생이 있다. 자기 수양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학교이자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다. 그 다음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학교이고 그 다음은 생활을 통해 배우는 사회이다. 가정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준비 과정이다. 사람의 현재 모습과 성품은 과거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가정이나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혜택을 경험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로서도 비극이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란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도 그것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정신교육은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에 따른다. 이 훈련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일평생 따라다니는 습관을 키운다. 그러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특별히 훈련을 받았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않은 것이다. 슈멜 페니크 부인은 회상록에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가 있다.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영국과 유럽의 주요 정신병원을 시찰하고 다녔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즉,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독자였으며 어렸을 때 의지를 단련시킬 기회가 없었고 좌절을 경험한 적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는 반대로 대가족 가운데서 자라나 자기의 단련을 배운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드물었다. 성격은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과 주위 사람의 본보기에 의해 개발됨과 동시에 타고난 기질이나 육체적인 건강 상태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주의 깊고 끈질기게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노력도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 유능한 교사는 성격이나 습관은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했다. 존스는 울적해지기 쉬운 성질 때문에 젊었을 때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은 자기의 의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자신을 다스리기에 따라 어떤 일이든 인내하고 만족감을 맛보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사소한 불행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큰 행복을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다. 하찮은 재난에 쉽게 좌절하다 보면 희생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훈련에 따라 밝은 기질로도 되고 병적인 기질로도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다른 습관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얻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존슨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일이든 생활이든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현명한 이들은 교회를 통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와 자제심은 인생 행로를 평탄하게 하고 막혀있는 길을 개척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치 세계든 비즈니스의 세계든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은 다를 것이 없다. 재능보다는 자질이 중요하고 머리보다는 인격이 중요하다. 자제심이 없으면 인내심도 약하고 배려심도 결여되어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타인을 지도할 힘도 없다. 어느 날 유명한 연설가인 피트를 둘러싸고 총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재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언변, 풍부한 지식, 노력하는 자세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피트는 아니, 모두 틀렸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요. 라고 대답했다. 인내심은 곧 자제심을 의미하며 자제심은 그 사람의 품위를 완성해주는 미덕이다. 친구들은 피트가 짜증을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내심은 흔히 소극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피트는 행동뿐만 아니라 재빠른 기질을 인내에 결부시켜 놀랄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진정한 영웅을 만들어내는 자질은 인내와 자제심이다.